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반등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조금 아쉽게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의 변심 역할이 좀 컸었죠. 삼성전자도 소송에서 이겼지만 내림세로 종가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종가가 1910선으로 형성됐다. 이번 주 어쨌거나 주봉도 조금은 밀린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에 종목을 담아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내는지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2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이 또한 2부에 숨어 있으니만큼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두 분 프로필 소개 먼저 들려드립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시장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가 때문에 1910선까지 밀렸다고 보는 것 과언이 아닌데요. 대외적으로 볼 때 QE3 기대감도 약해졌고 그리스에 2년 더 시간 주는 것도 조금은 불투명하게 돌아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기대에 좀 충족하지 못한 이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돼서 좀 출회가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앞으로를 좀 더 봤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좀 주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예상했을 때 일단은 21선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1850선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라면 앞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될 만한 물량들 다 소화를 시키고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인 시장의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던져주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게 아니라 실망 매물과 이제 기대감과 실망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하락폭을 좀 키웠다가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대 기대치가 이제 높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차익 매물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크게 걱정을 하시기보다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형태의 조정 이후에 재차 힘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금은 약간 관망의 자세를 취하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섰다. 14거래일 만에 돌아섰다. 현물에서도 그렇지만 프로그램도 그렇게 들어오던 게 오늘 매도위로 끝나던데요. 예,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14일 만에 현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완전히 매도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일일 총 매도 금액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그 매도로 완전히 돌아섰다 하면은 일일 총 매도 금액이 보통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이 정도 금액이 좀 나와줘야 이제는 매도로 돌아서는구나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다시피 1조 원의 간신이 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순수 매도 금액이 2,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로 돌아선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프로그램에서의 모습을 본다면은 베이시스 대단합니다. 오늘도 물론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하이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1포인트 이상 물론 프로그램 매물은 반대로 매도가 나왔지만 그 금액은 좀 미비한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베이시스가 추가적인 하이 콘텐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1.5 이상 벌어지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올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결국 코스피 오늘 1910선 마감하면서 주봉상 6주 만에 상승세가 멈춰졌죠? 예, 뭐 당연한 숨고르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번 주는 분명히 음선 주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올라온 모습을 본다면은 솔직히 다음 주까지도 음선 주봉이 나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조라든지 기술적인 흐름, 특히 뭐 앞에 고소한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측면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음 주 한번 좀 기대 좀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승환 전문가님과 뷰가 비슷하시다면은 지수가 얼마나 조금 눌렸다 가리라고 보세요? 예,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 아시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장중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 낙폭을 줄였고 오늘도 장중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어찌됐든 낙폭을 나름대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20일 이평선, 즉 경기선은 아직까지 즉 지지단으로 1차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120일 이평선, 즉 경기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라인 때는 지지 라인으로 당분간 봐도 무리가 없다. 만약 이 라인이 깨진다 하더라도 1900선 이하에서는 역시 대기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 그림에서 두 분 다 좀 비슷한 시장 뷰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장 주말 보내고 월요일장에서 우리 증시가 바로 또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일단 월요일은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요일 시작은 일단 플러스일 것이다. 그 폭과 이유는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원 전문가님은요? 예, 동감입니다.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예, 동감입니다 하셨으면 가장 짧게 설명하실 뻔했는데 좋습니다. 두 분 다 상승을 점치신 월요일장, 우리 고승환 전문가부터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우리뿐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와 실망 서로 공존하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이제 이 Q3에 대한 기대감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면서 좀 조정을 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락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지수가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외 쪽에서 지금 뚜렷하게 좋은 이슈가 지금 안 들리다 보니까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방향성이나 이런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좀 많이 움직이는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뭐 이제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외국인들이 기관이나 개인에서 나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소화를 해주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과 이제 하락을 반등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한번 중시험 있게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하락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한 이후에 지수가 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연속적인 하락보다는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가 기술적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느긋한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1900선 정도 다음 주에는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 초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밀리는 그런 형태가 좀 예상이 되니까 지금 뭐 대형주나 지수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초에 이제 상승을 이용을 해서 좀 현금화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지금은 수익을 내려고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 먼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주간 전망으로 봤을 때 주 초반 강세, 주 후반 약세. 그러니까 앞쪽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 특히 대형주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네. 다음 주 후반이면 잭슨홀 미팅이 잡혀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오히려 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사실 주말에 그리스하고 이제 독일을 만나고 뭐 그리스와 또 프랑스 정상을 만나겠지만 별로 네네. 열매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날 거라고? 지금 뭐 예상치는 그렇게 큰 기대감 자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별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자 재료가 먼저 나오고 주가가 그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예상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그 시점에서 결과했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현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Q3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만큼의 호재가 아니다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올 줄은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내용이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좀 차익 실현이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그런 좋은 호재거리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강하게 좀 팔고 있다라는 건 그 부분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서 추후 좀 향후에 나올 결과를 좀 보고서 재차 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쉬는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도 월요일장 상승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같이요. 기술적으로 또 수급적으로 좀 얘기를 풀어주세요. 예, 일단 뭐 앞에 언급해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과 오늘이었죠. 122평선을 일단 두 차례 거쳐서 지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단기 하락을 거기서 멈추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2평선에 대한 지지력이 일단은 성공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22평선에서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아쉽게도 14일 만에 매도를 나타냈지만 이 역시 앞에 언급해드린 대로 아직까지 일일 총 매도 금액이 1조 3천억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반대로 기관들 중에서는 투신권들에 대한 환매는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지만 바로 연기금 쪽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연일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쪽의 매수세를 당분간 조금 더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오늘 또 좀 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요,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삼성전자의 소송건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일단 뭐 국내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네. 미국 쪽이 더 관건이다. 뭐 돈 액수도 그렇고요. 예. 근데 뭐 제가 지금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기술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인데 이 두 개의 종목들이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일봉상 양선 일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다음 주 주가가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들 종목들이 주도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과의 그러한 분쟁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답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렇죠. 이긴다 진다 못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첨예한 사안이라서 지금 배심원들도 머리가 막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어쨌거나 다음 주 월요일 스타트는 좀 산뜻하지 않을까? 두 분의 전망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포트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왕 중 왕을 뽑고 있는지 진행 방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바대로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 매일 2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해보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추천 종목 듣기 이전에 오늘 금요일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렸죠? 중간 집계가 있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분의 멘토님 중간 집계 순위 한번 볼까요? 네, 주간 수익률 점검 중간 집계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명단이 먼저 나오는데요. 자, 주병선 박준남 전문가님은 6위와 7위이신데 평균 종목을 샀다 하면 4% 정도는 수익을 내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혜동 전문가님은 조금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정말 궁금해하실 법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상훈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고요. 고승환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전문가님이 지난주 1위였는데 한 칸 내려왔고요. 고승환 전문가님도 지난주 4위였는데 한 칸 내려왔습니다. 오늘 1위는 김지훈 전문가님입니다. 포트 한번 볼까요? 지금 평균 수익률이 18.4% 아주 높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세메스를 한 20% 이상 수익 보고 일부 현금화했었고요. 영흥철강도 13% 이상 수익 보고 수익 실현을 살짝 해놓은 상태. 우리들 제약 보십시오. 이 종목에 이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최근 8월 22일 날
된 대성 파인텍이 또 한 번의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사고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수익이 평균 18.4% 충분히 날 수 있겠다 싶으시죠? 자, 이렇게 정치 관련 테마에 모두 다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포트가 훌륭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또 샘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수 AMS, 우수합니다. 성적도 영흥철강.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이 쌓였고 사실 넥센테크도 비슷한 성격으로 들어갔었는데 아주 짧게 순절은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미디어 플렉스도 사실은 짧게 좀 들어가서 2,000원 정도 노려봤었던 종목이었는데 딱 이틀 봤거든요. 기간 손절됐고요. 그 뒤부터 광복절 다음날 우리들 제야 그리고 8월 20일 대성 파인텍까지 정치 관련 테마가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큰 폭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상원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님의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 자, 먼저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부터 한번 보죠. 자, 이번에 4위에서 5위 하셨는데요. 솔브레인이 반, 오로라가 반이었습니다. 솔브레인이 12% 이상 수익을 아주 크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거의 4만 원 거의 다 왔는데 39,000원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조금 아쉽죠? 예, 추가 매수가 돼서 지금 한 50% 정도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 오로라는 지난주보다는 약간 수익이 줄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상원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지난주 1등했던 포트 이번 주 2위로 밀렸습니다. 한국컴퓨터 안 보이지만 지금 안 보여도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예, 지난번에 아주 연속 상한가를 많이 쳤었고요. 일단 한국컴퓨터 수익 실현한 이후의 포트가 되겠습니다. 두산엔진, 동부하이텍 지난주와 수익이 거의 같고 고영을 신규로 말씀하셨는데 30% 비중 담았습니다만 약간은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영 기다렸다 샀기 때문에 뭐 손실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눌림목 매수했었고요. 동부하이텍과 두산엔진은 지난주와 수익이 거의 동일합니다. 21선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4, 5위 그래도 두 분 언제나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되시는데 네. 솔브레인이 4만 원 가면은 슈프리마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죠? 39,000원까지만 가고 밀리고 그쵸. 슈프리마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우, 장난 아니죠. 예,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네. 막 신고가를 그쵸. 오늘 뭐 어제 이틀 동안 또 떡볶이 2개를 진짜 네. 긴 떡볶이에. 예. 네, 그렇게 이제 쳐줬는데, 조금만 더 이제 솔브레인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오늘 보면 꼭 얄밉게 오늘 또 이제 파란색을 또 이렇게 길게 네. 내놓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수익률을 좀 깎아 먹었습니다. 근데 네. 뭐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제 회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빠진 상태에서 현금이 더 있다라면 사고 싶을 정도로 네, 그만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네.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물량 나오는 거는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오늘 뭐 일단은 오늘 한 4%대 이제 좀 빠지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됐는데 자, 지겹게 그냥 며칠에 빠질 거 한 번에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돼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조정 구간으로서 자, 꾸준하게 21선 이평을 지켜주면서 계속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해서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도달하시면 그때 가서 여유 있게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번외로 사실은 곧바로 오로라 봐야 되는데 네. 원래 이제 이게 조금만 이상으로 더 갔으면 팔고 살려고 했었던 떡볶이 그쵸. 2개. 슈프리마 잠깐 설명을 좀. 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으로 보기엔 상당히 좀 어떻게 쉽게 매수하게 좀 겁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떡볶이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 뭐 한 15,000원 구간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뭐 출연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를 보여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추가적인 성장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땐 지금 잡기에 상당히 또 겁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와 있긴 해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큰 흐름을 보고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박스권 돌파를 몇 번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실패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런 종목 잘 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네. 종목이
소리 소문 없이 좀 무섭게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새롭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슈프리마가 눌림목이 좀 온다라면은 그때 한번 매수 기회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고승환 전문가님은 슈프리마는 아유 뭐 안타깝지만 너무 많이 가서 네. 조금은 내심 포기라고 계십니까? 매수에 있어서. 포기보다는 지금 뭐 월봉상이나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이전의 고점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하는 흐름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형성이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건 이전의 고점이 한 31,000원 정도거든요. 예. 거기까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온다라면은 한 번 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포트에 5대5로 두 종목에 좀 이제 깨끗하게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좀 이익 실현하고 다시 타이밍을 잡아서 슈프리마는 계속 관심주로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겠고요. 예, 보유하고 저희 고승환 계신 전문가님, 분들은 예. 네, 그냥 계속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슈프리마 편입할 타이밍이 오면은 꼭 좀 같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로라. 네, 오로라 같은 경우도 한 3일 정도 지금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3일 정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꼬리를 좀 주가가 빠졌다가 길게 달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좀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다시 5,000원대에 돌아서면서 이제 5,300원 고점 돌파를 좀 충분히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더 싸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 3일 동안 4,8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4,800원 정도 구간 이하에서는 조금씩 이제 물량을 한 번씩 확보를 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솔브레인과 오로라를 계속해서 보유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사실 슈프리마는 번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관심 종목 정도로만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상훈 전문가님 포트 보겠는데 이상훈 전문가님 그에 앞서서 저희 지난주에 이제 바쁘셔가지고 그죠? 오늘 끝나고 떡볶이. 예. 지난주 1등 하셨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부 다 저희 저녁 안 시킬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냈습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 예. 포트 이제 한 종목씩 보죠. 이번에 2위로 내려가셔가지고 조금 아까운데 한국컴퓨터부터 이제 수익 실현했지만 잠깐 보고 나머지 종목들. 예, 한국컴퓨터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뭐라 할까요? 좀 월요일부터 조금 단기 급등했다는 그런 부담이 작용될 줄 알았지만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2,985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결국 오늘은 네. 지난주 팔라는 가격까지 똑같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 추세는 끝난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종목에 그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의 모습, 어떻게 본다면 앞에는 고점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프상의 모습을 본다면 조금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모습이라든지 수급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한국컴퓨터는 아직까지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만약 2,400원대 이 라인대가 지켜진다면은 다시 한번 뒷반등이 나오면서 2,985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한 단계 더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다면은 다음 주 한번 2,985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매도해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사실 뭐 미리 팔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오늘까지 종가를 보면은 뭐 그렇게 미리 판 것도 아니어서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또 추가 AS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 보죠. 예, 일단 뭐 이번 주 아시다시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저희가 좀 갖고 있는 대형주들, 다시 말해서 중저가 우량주들이 별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뭐 두산 엔진도 아시다시피 주 초반이었죠. 주 초반에는 제가 12,000원까지 목표를 했는데 11,450원까지 화요일 올라갔다가 결국 지수가 조정을 주면서 뭐 오늘까지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밑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양선 일봉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눌림 조정의 모습이고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가격 10,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다음 주 한번 다시 한번 계단식의 상승이라도 한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엔진은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동종목은 한 달
봤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변동이 없다면은 다음 주에는 교체 매매할 것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꼭 체크해달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새 두산 쪽이 뭐 사실 뭐 두산 중공업이야 원자력 때문에 타격이 좀 있다지만 이제 바짝 올라갔던 고 두산 그룹주들이 예. 아닌 것 같아서 엔진은 좀 타격이 덜해 보이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두산 중공업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 두산 엔진은 어떻게 본다면 그들 형들보다는 늦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의 변화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부하이텍. 예, 동바이텍. 자, 오늘 좀 이번 주 좀 기대를 했던 종목인데요. 동종목도 아시다시피 지난 22일이었죠. 장중 7,610원까지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대래 주가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늘도 아시다시피 음봉이 2개 연속으로 계속 발생이 되면서 상가격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이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켜지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뭐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아니다 하는 그러한 언론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오늘 중요한 것은 수급의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동부하이텍 예, 아쉽게도 이번 주죠. 바로 재료가 분출되었던 8월 22일 날 외국인들이 기관들 양쪽에서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일반인들 좀 받아주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즉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아닌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가격선이 보통 6,900원과 7,000원대 이 선이거든요. 이 선에서 지금 18간 모습인데 요때 샀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은 충분히 21선을 지키면서 양선 일봉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부하이텍 다음 주 한번 플러스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고영, 이게 이제 임자 있고 실적되는 코스닥 종목이었잖아요. 예, 뭐 요새 본다면은 뭐 슈프리마, 뭐 고성환 전무가 뭐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중저가 우량 주면서 기관들의 성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고영 어떻게 본다면 주 초반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선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일이었죠. 전반적으로 큰 음봉을 보이면서 매수 가격인 24,000원에 찍어주고 이탈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23,300원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팍 줄면서 일봉상 양선 일봉, 다시 말해서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고 또 핵심인 2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지지했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눌림 조정, 다시 말해서 저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동종목도 수급상 잠깐 모습을 본다면은 바로 어제였죠. 급락을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쪽에서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가볍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재차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일반인들이 매도하면서 손바뀜이 또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투신권들 쪽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지금의 가격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한 만큼 고용, 손절 가격만 정확히 지켜준다면 목표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영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이 이제 고승환 전문가에 앞서서 6.5% 가까이 평균 수익을 내는 포트 들여다보았고요. 이어서 방금 전에 이상원 전문가의 평균 11.7% 수익이 나 있는 그런 포트 종목별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지난주 사실 중간 집계상 뭐 5위 또 2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다음 주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오늘 종목을 잘 만져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오늘 관심주 얘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1인자를 찾아라. 이제는 오늘의 관심주 얘기 됐습니다. 우리 고승현 전문가님 현금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포트 변화 없나요? 일단은 뭐 2개만 뭐 계속해서 좀 가져갈까 했는데 네. 제가 좀 심심해서. 예. 슈프리마는 이제, 번외로 일단 관심주이고. 번외로 이제 관심주이고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번 눌림목을 좀 주는 타이밍이었다면 오늘 정도 한번 잡아볼까 했었는데 야속하게 또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기회로 좀 넘기고 오늘은 지금 뭐 솔브레인보다 오로라에서 한 10% 정도 일단 이익 실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하나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새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 지금 SK 이제 브로드밴드라는 종목인데 그 오늘 수익률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테마주를 잡으니까 좀 화끈하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아, 오늘 테마주를 갖고 올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살짝 또 드네요. 네, 그 네. 어떤 테마 생각하시는 생각이라도 좀. 아무래도 요새 보면은 거의 뭐 대선 테마주들이 네. 거의 이제 아까 김지훈 전문가님 포트 보시고 마음이 확. 네, 나셨군요. 아니 뭐 그거 확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예. 종목이 좀 많아서 네.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그런 걸 잘 이제 많으면 제가 관리 잘 못하기 때문에 아, 그냥 하나 두 개 아니면 이렇게 세 개 딱 이제 정리가 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 정도 두 종목 모두 다 사실 테마보다는 이제 실적과 이런 게 겸비가 돼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와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아, 여기 테마도 한번 섞어봤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아쉬운데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역시 테마보다는 실적 위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급등보다는 좀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으로서 이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승원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진짜 네. 딱 두 개에다가 성장 엔진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네. 잠깐 뭐 하나 테마 탁 있으면은 진짜 1위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쵸. 같은데. 예. 근데 지금은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안철수 관련주들 보면 오늘 장중에 강하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오는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을 안 받으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좀 심할 때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 해서 지금 실적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은 좀 눌림목이 오더라도 이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테마주는 사실 그 테마가 형성될 때 반짝 상승을 하지만 하락할 때에도 사실 하락의 폭이 좀 크기 때문에 하락할 때 번쩍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빠져 있고 막 예. 이런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화장실도 못 간다고 3시까지. 네, 근데 네.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종목은 편하게 좀 매매할 수 그렇죠. 있죠. 좀 편하게 이제 꾸준하게 갈 수 있고 비중도 좀 많이 이제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구성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인터넷 관련된 사업과 IPTV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070 이제 전화 관련된 사업들을 좀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동안 이제 이 IPTV나 이런 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수익성은 좀 저조할 것이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그동안 주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형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본다라면은 새롭게 이제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성장 이제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SK텔레콤과 이제 계열사와의 이제 B2B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070 전화 같은 게 일반 가정보다는 기업 쪽에서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공기업이나 이런 대기업 쪽에서 070 관련된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하나의 신규 사업 쪽에 이제 매출을 증가시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 B2B 관련 사업이 작년보다 한 20% 정도 증가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올해 말에 이제 지상파 방송에 디지털 전환을 이제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IPTV에 대한 그런 활성화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요금제나 이런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이제 새롭게 상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실시간 채널도 한 126개 정도로 늘리고 있고 셋톱박스에 대한 그런 기능도 계속해서 강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브로드밴드의 BTV 가입자가 10만 500명 이상 1분기에만 이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추가적인 가입자들이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좋겠지만 앞으로 홈쇼핑과 광고에 대한 매출까지도 부수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계속 추가적인 성장.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게 IPTV 하면 사실 집에서만 우리가 그동안 보는 걸로 많이 인식을 했는데 이제 SK 브로드밴드에서 우리가 LTE로 이제 휴대폰이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고화질의 이제
이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IPTV를 이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이나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삼성 태블릿 PC나 이제 국내 이제 제품들에는 10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런칭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공을 좀 하고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브로드밴드의 매출이 훨씬 더 크게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 IPTV의 특징이 실시간 TV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좀 놓쳤던 재밌는 프로들을 이제 돈을 내고 구매를 해서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장점이 IPTV인데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소량의 이제 금액을 제공하고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이제 받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이 IPTV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매출이 크게 증가가 돼서 이런 소액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큰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SK 브로드밴드를 포트에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참고로 저희도 이제 KT는 아니지만 설경제 TV를 KT 올레 IPTV에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뭐 지금은 거기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지금 가입자가 요새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금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그리고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가장 장점이 이 통신 쪽에서 확실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통신 3사 중에 가입자가 가장 많은 이제 통신사라 그러면 사실 SK텔레콤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죠? 이미 뭐 인식 자체가 SK텔레콤이 가장 이제 전화도 잘 터지고 이런 이제 인식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빠름 이걸로 많이 따라잡은 KT도 있긴 한데. 그쵸. 많이 따라잡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새는 이제 LTE 관련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요새 KT나 뭐 예전에 SK가 거의 독점을 이루다가 이제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KT의 가입자가 좀 갔다가 그리고 LTE로 되면서 LG 쪽으로도 한 번씩 예. 갔다가 이렇게 지금 전환이 좀 되고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인식이 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입자 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K텔레콤이 훨씬 더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SK텔레콤에 대한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지금 이 서비스를 KT나 이제 LG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애플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IPTV 이제 관련된 업체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의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를 보고 싶은데요. 테마 가져올려다가 갖고 온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 그래도 네. 좀 속도감 있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지금 갖고 왔던 종목들을 보면 속도감이 그렇게 없는 종목은 사실 좀 아닙니다. 네. 뭐 슈프리마 같은 종목도 그렇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속도 속도감이 있죠. 그렇게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괜찮죠, 속도. 네, 그렇죠. 예. 오로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 좀 눌렸지만 처음에 제가 가져왔을 때는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그럼요. 때문에 SK 브로드밴드로 충분히 뭐 그런 이제 상승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속도감 측면에서도 물량만 잘 확보를 해 놓으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 이후에 자 2,800원, 900원대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자 이틀 정도 상승을 좀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3,200원 고점을 찍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주가가 살짝 이제 밀리는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 저는 일단 한 시초가에 일단 물량부터 좀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한 3,100원대 정도에만 물량을 확보를 해 놓으셔도 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구간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3,500원 정도 자, 설정을 좀 해드리고 손절가는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3,500원까지 예상하시는 기간은? 네, 기간 정도는 뭐 한 4주, 한 달 정도면 음.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짧게 잡은 게 아닌가도 볼 수 있겠지만 요새 보면은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나 기관이나 이런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보면은 하루에도 뭐 5, 6% 이상씩 급등을 크게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쑥쑥 한 두 번만 가면은 네, 한 두 번 가면은 뭐 한 12, 3%는 그냥 하루 아침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최근에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보다는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금 물량을 팔 때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변심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3,500원 정도 보시면 꾸준하게 한 달 이내에 괜찮은 수익률을 챙겨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고승환 전문가 SK 브로드밴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 지금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몸이 근질근질. 자,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예. 일단 뭐 스트라이크 쇼를 하면서 종목들마다 기간을 꼭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제가 그 기간을 딱 정해놓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고 그 위에 또 종목들이 변화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가 일단 1개월이게 됩니다. 두산엔진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기존의 3개 종목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룰에 의해서 기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혹시 그 종목들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특히 뭐 백화하면은 이 백두산호랑이 하면은 최고의 종목이죠. 바로 뭐 농어바이오 같은 걸 비롯해서 몇 개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바이오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이제 사실 그 장 마감 방송을 하는데 농어바이오 추천할 때마다 이상훈 전문가님 생각이 납니다. 추천이 많고 많이 오르고 있어요, 좀. 예, 맞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지난주였죠. 우리가 룰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8월 13일 이날입니다. 아침 동시효과에 자동으로 매도가 되고 종목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좀 투신권들의 좀 밉습니다. 갖고 있을 예, 걸. 저의 방송을 계속 참고해가지고 물량을 털 때 물량을 받아내는지 정말 미운데요. 이번 주도 아시다시피 바로 투신권들 쪽에서죠.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인데 이번 주 초반부터 투신권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당기면서 특히 연기금 쪽에서 그동안 매수 안 하다가 하루에 2만 주, 3만 주, 3만 주, 3만 주 이런 식으로 물량을 사면서 결국 이 농우바이오가 드디어 상장된 이후에 사상 최고가인 오늘 17,050원까지 그대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번 주 내내 지금 월화수목금 다 올라가지고 13% 올랐는데. 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본다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분명히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18,000에서 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조라면 또 현재 수급이라면은 그대로 2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아직도 원한다. 그렇다면 16,000원 이하권만 들어와 준다면 눈 딱 감고 매수 2만 원까지 쳐다보지 말고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연기금을 이렇게 팍팍 사는 종목은 그냥 여기서 끝나고 가진 않아요. 2만 원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바이오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2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두 번째 종목 하면은 또 제일 아쉽죠. 뭐 우리 고승환 전문가도 아쉬운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로 제가 1등으로 지난달에 할 수 있었던 CTC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네,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18,000원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 주에도 장중에 18,600원까지 급등을 하다가 뭐 오늘 같은 날 코스닥 시장이 밀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반대로 전약 후 강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3%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결국 하나의 그 위에서 천장 부분을 만들고 있지만 거래가 위에서 터지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그렇다면 결국 이 종목은 분명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종 목표였던 2만 원까지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CTC 바이오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 있다면은 2만 원까지 제가 최종 목표를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그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농우바이오와 CTC 바이오네요. 네, 이들 종목들은 2만 원, 2만 원이죠. 예, 2만 원까지 고 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신라 얘기도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어제 오늘 또 가더라고요. 예, 호텔신라. 어떻게 본다면 참 우리가 뭐 아쉽게도 정리했지만은 결국 이 호텔신라라는 종목도 전반적인 20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대바닥을 찍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수급에서 최고였죠. 바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매도가 좀 나타났지만은 이번 주 후반 들어서 기관들이 이틀 연속 주구장창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 좋고 무조건 주식을 긁어 모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부터 연속해가지고 6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어제와 오늘 무려 30만 주 가까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호텔신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재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상 모습을 본다면 완벽한 눌림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한 6만 원 이상은 다시 한번 넘어갈 거니까 6만 원 이상까지 연말까지만 조금 더 보유해라. 만약에 6만 원 돌파 못한다 하더라도 배당이 고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7만 원까지는 최종 목표로 저는 계속해서 밀고 싶다. 7만 원, 행운의 7만 원까지 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도 쉽네요. 노무바이오, CTC바이오 2만 원까지 홀딩, 호텔신라 연말 7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우편물 날라오면 배당 소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분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고승환 전문가님의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솔브레인 오로라 정도만 있었는데 오로라의 비중을 한 10% 정도 줄여서 40%로 만들고요. 그 새로운 10%를 SK 브로드밴드 사는데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비중은 이렇게 되고요. 종목은 3개로 약간은 늘어나겠죠. 오늘 개별 테마주 하지 않고 또 하나의 실적주 탄탄한 펀더멘탈을 자랑하는 SK 브로드밴드를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3,100원대 정도에서 잡으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하셨지만 일단은 월요일 시초가에서 물량부터 잡고 보자고 하셨습니다. SK 브로드밴드 IPTV의 성장 동력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N스크린 사업도 본격화했고요. 일단 눌림목이 와도 이런 종목들은 세 종목 모두 다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또 그리고 속도감 있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자, 이번엔 이상호 전문가님의 포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산엔진과 동부하이텍과 고영 30, 40, 30%의 비중도 동일하고 종목도 동일합니다. 한 달 정도 보실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특별히 이 동부하이텍과 고영은 끌고 갈 분위기인데요. 고영의 경우에는 말이죠. 일단 계속해서 홀딩이 되겠습니다. 24,000원 정도 매수 아직까지 수익권은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한번 괜찮은 양봉 보여드리라 기대를 일봉상 해보겠고요. 자, 동부하이텍도 약간은 마이너스권입니다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산엔진도 2.8% 정도 수익, 일단은 홀딩입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종목들 얘기 많이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살까 말까, 팔까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저희 물러갑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시청자 퀴즈는 다음 중 국제 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경상수지, 2번 자본수지, 3번 무역수지, 4번 배수지입니다. 네, 이상훈 전문가님 웃으셨는데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리치맵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당첨자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김에 무료 방송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방송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 9시에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이 2,000포인트를 향한 중대형주 대박 수익률 공략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도요. 오늘 밤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으신 우리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박준남 전문가님만의 강의 귀 기울여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 2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